안녕하십니까. 제가 7시부터 10분씩 2번 하고 다음이 내 차례야 하면서 덜덜 떨고 있었는데 덜덜 떠는 시간이 한 1시간쯤 되다 보니까 머릿속이 좀 하얘졌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지 다시 편집을 해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 일자리 경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은퇴한 여성에게서는 일자리보다는 일거리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일거리 경제에 관한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진행은 중장년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중장년 여성들은 어떻게 노동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소득을 창출하는 데는 일자리 경제하고 일거리 경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퇴직하기 전에는 이러한 일들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라는 문제로 이렇게 좀 사안이 복잡해지지만 은퇴한 여성들에게는 일자리냐 일거리냐 중에서 일거리로 가야만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 노인인력복지관에서 오늘 노인 일자리에 관해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노인 일자리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일찍 가가지고 그 현황을 살펴봤어요. 아침에 8시가 되니까 연세 드신 여성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명함을 줍고 있어요. 그 명함은 찌라시 명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휴지를 줍는 거는 아니고 명함만 줍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 명함은 제가 보기에 그 전날 뿌렸던 거가 그 다음 날도 남아있으면은 자기의 일거리에 문제가 생기니까는 회수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 진행이 됐을 것 같으세요? 이런 그 쇼핑몰 같은 데에서 일하려는 여성들이 8시쯤 되고 8시 반쯤 되면은 대거 쇼핑몰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9시쯤 되면은 그 판매하는 여성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길거리에 여성들이 노란 조끼를 입고 쓰레받기하고 빗자루를 들고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습니다. 그런 것이 여성들이 연세가 들어갈수록 할 수 있는 일자리의 거의 전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소득을 창출하려면은 이 일거리하고 일자리하고 일거리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고용주는 일자리로 여성을 취업을 시키면은 그 여성한테 100만 원의 월급을 주기 위해서 한 3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4대 보험 들어줘야죠. 책상 마련해줘야죠. 그 다음에 뭐 휴가 보내줘야죠. 복지해줘야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정규직으로 오래오래 지낼수록 나중에 생산성이 떨어지더라도 호봉 이런 거로 인해서 월급은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인간 자체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로 가면은 여성들이 이 연세가 들어갈수록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성들의 일거리 쪽으로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성들이 남성 할 것 없이 중년 이상이 되면은 이제는 저축을 더 이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45세 이후부터는 저축 없음으로 나타나는 가구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면 45세부터 64세까지는 저축도 없는 데다가 언제 소득이 끊길지 모르는 나이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노후에 내가 과연 무슨 자산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하는 거에 관련해서는 거의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이 시니어 계층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니어들한테 노후 생활비 어떻게 마련할 거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우리 세대들은 자식이 먹여주겠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식이 먹여주겠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또한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연금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은 15%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85%는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노후 빈곤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아놓은 자산이라는 거는 우리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4억 원밖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60세에 소득이 끊기고 이 사람들이 90살까지 산다고 할 때 4억 원으로 30년을 살 수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소년 부양비는 늘어나고 하지만 노후 빈곤으로 진입하는 시점들이 대체적으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끊기는 시점에서 10년 이내에 노후 빈곤으로 진입을 할 거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통계를 낼 때만 해도 노후 빈곤이 30몇 %대였는데 아마 곧 50%를 확 넘어가가지고 그 퍼센트는 급격하게 증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노인들이 60살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먹고 사는 게 70살에 끝난다고 하면은 70살부터 90살까지 20년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노인 인구가 많은데 그 인구들이 거의 대부분 노후 빈곤으로 진입을 한다고 할 때 그거는 젊은 사람들의 부담이고 정부의 부담이고 각 개인의 부담이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점점 이렇게 미래 소비로 남겨놓고 당장 일해서 당장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것은 이 60세 이후에는 일거리 경제로 가지 않으면은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는 그 여성 정책, 중장년 여성 정책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직장을 좀 더 편하게 잘 다닐 수 있을 것인가, 일과 가정을 어떻게 양립할 거냐, 아이를 낳으면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집중되어 있지 소득이 끊긴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해결책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여성들은 75세부터 95세까지 20년간을 노후 빈곤의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여성들한테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을 얘기를 하는데 4차 산업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고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하고 컴퓨터가 하더라도 그 접점에 우리는 여성들의 고학력 여성들의 일자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골라줘야 되고 누군가 추천을 해줘야 되고 하는데 시니어들은 그러한 그 디지털 경제에서 나오는 그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를 미처 배우지 못하고 노인으로 늙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인공지능이나 컴퓨터가 분석한 자료들을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제공해주는 그 브릿지 그 접점에 여성들의 일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1970년대 이후로는 고학력 여성들이 많이 배출이 됐고 그 고학력 여성들이 지금 은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은퇴하는 여성들을 활용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은퇴하는 여성들의 일거리 창출 기반을 하나의 표로 작성을 하면은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이동을 하고 전화를 하고 카드를 쓸 때마다 클라우드나 서버나 요즘 서버보다는 클라우드이긴 하지만 그런데 모든 자료가 들어간다는 거는 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사람이고 그 다음 과정에서는 컴퓨터가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에서 데이터를 얘기를 하고 데이터의 축적 그 다음에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통한 그 최종 자료를 가지고 가치를 더 부여하는 그러한 일들은 기계가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해낸 그 결과를 우리 시니어들 아니면은 연세가 들어가는 컴퓨터 정보 이런 핸드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쪽에 일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아이디어는 우리가 이렇게 애매한 것 같으면은 120 다산 콜센터를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쉽게 이렇게
전용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네이버나 이런 핸드폰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찾아가지고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이 안 되면 120에 전화를 걸어서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모든 정보를 다 머리에 가지고 있어서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클릭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빼내서 우리한테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것처럼 그거보다 약간 더 높은 단계의 간단한 컨설팅을 하는 그런 여성들이 늘어나면은 된다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일거리가 생긴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에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맞춤과 예측이 들어가 있는데 예측이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좋은 장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몇 시간 후에 그 다음에 어느 공간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를 예측할 수 있으면은 그것을 경제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례는 우리가 내비에다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치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시간 후에 도착해 있을지를 예측할 수 있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할지가 예측이 되어지는 거하고 같은 그런 상황이고 내가 예측이 가능하면은 그 다음에 맞춤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가 있어지고 그러한 사이에 디지털과 아날로그 사이에 여성의 일자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정보가 표준화가 되고 프로세스가 생기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개인이 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표준화 시스템을 만들고 그러한 그 시스템을 확산하고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를 가리키는 그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사이의 경계에 있는 접점에서의 일거리를 만들면 여성의 일자리가 굉장히 좋은 일자리가 생길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단계적으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구나 하는 공감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굉장히 세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통으로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중장년 일자리, 50+ 노인 일자리 이러면은 크게 통으로 치는데 10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노인들의 일자리를 그렇게 통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학력 여성은 은퇴하는 여성은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표준화한 거를 교육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조그만한 영세한 창업한 시니어들이 내가 1인 창업을 했는데 그 세무 문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영세한 사업자들이 그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은 이런 컴퓨터를 하나 가지고 가서 클릭하면서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그런 일이 가능해질 거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단계에 있어서 차근차근 일거리를 만들어 나가는 쪽으로 가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일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여성의 일자리를 결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사이의 갭을 잘 활용하면 좋은 일거리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거리 경제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